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4월 2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미중 무역전쟁 공포의 확산, 또 그 원인이 되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긴급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전에 방송을 못 올린다고 올렸다가 좀 외부에서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제가 쓰던 원고를 마저 쓰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일요일날 원고를 쓰고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빨리 마무리가 돼서 지금 방송을 다시 올리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긴급 분석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키워드로 알아보는 2018 증시 전망 1월 증시 이벤트에서 이제 상고하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외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글로벌 호경기, 원자재, 금리 인상, 환율, 양적 완화, 트럼프와 이게 있어 수출 관계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그게 되게 허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트럼프와 김정은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강화, 핵개발지수 올해 1월 1일날 이제 방송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김정은이 더 클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가 엄청난 진시에 그런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걔는 왜 그럴까요? 진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무역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공포감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금 형세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트럼프가 중국한테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정치인이었다면 무역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비즈니스 사업가입니다. 절대 자기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다만 이게 비즈니스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힘을 최대한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공포감은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에 따른 시장의 그 어떤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역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싸울까요? 미국과 중국은 그런 실제 전쟁을 하지 않아도 각자가 원하는 것을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자, 그걸 이제 무역전쟁 논란 이전, 무역전쟁 논란 이후,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물,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전쟁 논란 이전에 미국의 트럼프는 탄핵위기, 물러특검에 의해서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은 얼마 전에 1인 집권체제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보면 무역전쟁을 막 하는 이유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또 시진핑 중국은 내부 불만을 이제 미국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거죠. 말로.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액션이 막 취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여유기간이 있는 거죠. 한다고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은 중간선거에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겁니다. 서로의 표밭을 공략하고 있죠. 중국은 트럼프의 표밭을. 그죠? 또 트럼프는 자국의 그런 이제 자기 지지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시진핑은 이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그렇게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시스템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중간선거를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할까요? 단지 표를 얻기 위해 할까요? 그는 비즈니스 사업가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있어서 이제 지지율을 보면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10포인트 이상, 10% 이상 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패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합니다. 기사에 따라선
상, 하원 모두 다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는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의 탄핵이 발의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발의됐듯이, 그렇지만 트럼프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걸 막상 들춰보면 분명 먼지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의 선거를 이제 패하게 되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이제 탄핵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무역전쟁의 공포는요, 어쨌든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확률이 큽니다. 죽어라 사겠죠, 그죠? 하려고 하겠죠, 트럼프는. 살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상당 기간 지속될 무역전쟁 공포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는 한국 증시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해서 기업이익이 늘어나서 외국인이 사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중국이죠. 그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줄어들고, 또 뭐 그런 말도 있죠. 미국산 반도체를 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상당 기간 주도주 없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 종목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개별 종목 빼고. 따라서 개별 종목 선택이 수익률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매크로 지표, 이거 좀 보고 있죠? 그 중에 이제 $1 환율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10년물 국채 뭐 이렇게 유가 이렇게 갔는데 현재 1,060원, 1,059원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1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1,050원 지지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1,000원까지가 예측된다.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수출주한테는 엄청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약 4개월간의 차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증시가 이번 주에 하락을 했는데, 이거 쫙 보시면 헤드 앤 숄더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하락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빨리 2450을 돌파하지, 이전 저점이 2450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 2410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 이제 내일 아침에 개파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다우존스가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안 된다면 이제 헤드 앤 숄더형이 완성이 돼서 코스피는 완연한 하락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제 원이 3개가 있죠. 가운데 있는 게 헤드고, 양 옆에 있는 게 어깨, 숄더죠. 그래서 이거 헤드 앤 숄더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삼중바닥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형태의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이제 특히 좀 절망적인 게 IT 업종,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한 날 떨어집니다만, 이번 주에도 IT 업종이 떨어진다면 외국인이 그냥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 건 따라서 이제 뭐 개별 종목 재료 갖고 있는 것만 오르겠죠. 자, 차트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3주간 차트, 3월 4주차, 3월 5주차, 그리고 4월 1주차 차트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요. 특히 3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순매도가 2.7조, 순매수가 1.3조입니다. 결국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순매수한 1.3조도
3월 초에 산 겁니다. 대다수가. 그러니까 계속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 주간의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다. 매수 주체가 없다 이렇게 보이시죠? 특히 이제 수출 주력 업종 IT, 화학, 철강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T는 뭐 환율 때문에 그렇고 화학도 뭐 미국발 뭐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강은 뭐 세프티 가드로 원래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소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 비중을 낮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살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 약간 있다고 치셔도 그것도 뭐 그렇다고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관망하거나 혹은 개별 재료에 의한 매매를 해서 어떤 개별 종목별 아주 짧은 대응, 목표 수익 낮추라고 지금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이제 사고 방법은 뭐 특이한 건 없는데 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팔고 있고요. 뭐 사는 건 그나마 뭐 현대모비스인데 진짜 지배구조죠.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뭐 아모레퍼시픽, 롯데쇼핑, LG 생활건강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샀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현황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제가 875포인트 잡아드렸는데 그래도 이거는 나름 쌍바닥을 형성해서 어쨌든 이제 그 중간까지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낫죠. 특히 이제 이렇게 된 게 개별 종목별로 오르고 테마주, 특히 이제 지난주에 남북 경협, 철도주가 잘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의외로 시총 20위 이내에 바이오주가 지수를 잘 받치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 HLB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반등 50% 지점을 재돌파하고 있고 특히 좀 그 센티라 그러죠. 이게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뭐 이런 얘기가 자꾸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3월 4주차에 급락을 했으나 이제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과 기관의 매도세, 특히 이제 거래대금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5조 원대로 약세입니다. 근데 그걸 받치고 있는 게 지금 개인의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수는 횡보가 가능하고 사드화나 기대금 확대에 따라서 선별적인 투자라고 주식 비중을 한번 높여보자. 특히 이제 중국 미국과 중국사의 수출과 관계없는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면세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그다음에 개별 종목 재료에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의 큰손 금융투자가 뭘 사고 파는지 보시면 특히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지난주부터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 한번 잘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파라다이스 면세점 말씀드리고 있죠. 면세점의 대장주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 뭐 요런 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시죠. 자,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증시 변동 구간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공포로 서로 이제 막 관세 부과한다 난리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자면 수출하는데 중국 안의 수출의 80%가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우리한테 오겠죠. 그래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시 수출의 타격이고 특히 수출주인 IT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원화 강세의 수출주가 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전기 전자 업종을 포함한 수출주에 집중되고 있어서 수출이 안 되면 수출주가 갈 수가 없고 수출주가 특히 대형주가 많죠. 그러니까 지수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봄바람 부는 조선업이라 해서 이제 지난주에 정부가 해운재건 5기 연결을 발표하면서 이제 조선업이 꿈틀거렸고 특히 이제 또 최근 뉴스가 1분기 수주 잔량이 글로벌 1위다. 를 차지했다 한국이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핫 이슈인 코스닥 벤처펀드가 순항입니다. 출시 첫날 3,708억을 모집했고요. 32개의 자산 운용사가 46개의 코스닥 벤처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9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이 되니까요. 한번 관심 종목을 보시면 좋고 이제 펀드가 출시되고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장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구색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초반에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어떤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좋을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많으니까
이번 주는 시총상위 바이오 종목에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주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켓 리스크는 감소되었으나 부유무역 강화로 변동성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국인 연기금 매수가 없던 종목에서 이제 기관이 빈집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보아오 포럼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판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국이 요새 미국이 하도 많이 뭐라 그러잖아요. 시장을 개방하고 뭐하라고 해서 중국의 시장 개방을 여기서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그런 노력이 어떤 미국과 지금 무역 분쟁을 얼마나 완충시킬지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타이밍도 잘 맞춰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줬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할 거니까 이런 거 긴장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장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FOMC 뭐 회의록 공개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요 보아오 포럼이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개별 종목 매매니까 당연히 재료를 보유해야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 좀 매매하고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목표 수익률을 기존 2분의 1로 하향하고 단기 매매에 주력하시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상황은 어떤 업종을 찝어드리기도 그렇고 테마를 찝어드리기도 그렇고 좀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가격적인 시장을 관망하시고 어떤 재료를 보유한 종목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월 15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직제크 4월 3주차 방송 시작이 됩니다. 자, 좀 잘 보셨나요?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좀 종목을 찝어드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것도 지금 리스키한 부분이고 변동성이 워낙 커져서 좀 더 시장을 관망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굳이 매매를 하시자면 뭐 재료를 자기 나름대로 재료를 갖고 있다 이런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하시고 아니시면 시장을 관망하셨기 바랍니다. 자, 어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